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S 연기가 시작이 되었죠. 저는 이제 GS 연기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매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기나 일기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뵀던 분들도 뵙고 강의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좀 익숙해져서 강의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좀 이제 그 3기 끝나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이제 다시 연기 시작할 때는 항상 첫 시작이니까 이 강의를 어떻게 이번에는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얼굴도 뵙게 되고 해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것들,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연기 첫 시작이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들도 좀 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조금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 강의계에서도 있지만 요 네이버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은 항상 하긴 하니까, 만약에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수험적으로 조금 고민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질문 넣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여기 이렇게 체크해 두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시작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연기 동안에 배울 교재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저는 요거를 고수하고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 제일 좀 시간 텀도 길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는 특히 이제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기초가 더 중요한 과목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라던가 이 구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1기, 2기, 3기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답안을 현출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도 기출문제가 있고,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사노무 관리가 수험 과목으로서는 그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수험생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뭐 브리타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올해 같은 경우도 뭐예요, 1문에서 이제 해외 국제인적 자원관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또 해외 주재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해외 주재원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는 잘 실려있지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튀어나오고, 뭐 그 전에는 갑자기 우리 노사관계에서 잘 배워진 적이 없었던 뭐 이제 회피 전략이라던가 뭐 이제 강압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섭에 관련된 전략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네, 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문제가 나올지 감을 잡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냥 막 쓰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노무 관리가 항상 이런 좀 시험생들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뭐 모든 이슈들,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이슈들을 막판에는 막 다 찾아서 그런 것들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답안을 작성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뭐 준비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대비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슈라는 게 한도 끝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인사노무 관리적인 뭐 논리나 뭐 스키마나 이런 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썰을 푼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썰을 풀 때도 인사노무 관리적인 논리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썰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었을 때는 뭐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어쨌든 답안을 써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힘으로 그 논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라는 것들이 충분히 인사노무 관리는 자리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연기는 뭐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연기는 항상 이제 교수님 교재로 합니다. 그래서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가에서 인사너무관리 교재로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현 교수님 책이랑 이제 삼인공조죠. 그렇죠? 삼인공조랑 뭐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인공조는 조금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 중심에서 이제 쓴 내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박현 교수님 책이 조금 더 쉽다라고 볼까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는 요게 더 접하는 데 있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박경현 교수님 책으로 이제 그 연기 때 진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새로 나왔죠. 9판이 나왔습니다. 9판이 나왔는데 뭐 8판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9판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보면은 그 환경 변화에 있어서 그 옛날에는 이제 글로벌 인적 수요의 증대 뭐 이러한 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그게 이제 삭제되고 워낙 요즘은 이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내용이 좀 더 추가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출제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선발 쪽에 가면은 이제 바이오 데이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출제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AI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거, 그 다음에 평가 쪽에서 이제 다면 평가에서 평가자별로 이제 장단점을 내용을 좀 추가하신 거 정도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판으로 보셔도 되고 9판에서 새로 나온 것들은 제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거기에 관련된 것만 껴 놓으시면은 뭐 따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박경 교수님 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 책을 좀 보면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뭐 그런 논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제도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 충분히 조금 이해하는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암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13회 동안에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뒤에 가면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습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1회 끝나도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계속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러니까는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따가 그런 사고를 계속 하면서 이 책에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고 기업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50점짜리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사고에 맞춰서 논리를 잡아낼 수 있고 내용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도만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그 제도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장단점 이것만 외우려고 하면은 그 휘발성이 더 강해서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게 머릿속에 응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최대한 곱씹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논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시기를 연기 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와 별도로 연기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하면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봤는지 이런 것들 좀 강제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복습 테스트 같은 것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시험지 있죠? 거기 한 반 페이지 정도? 이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해당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드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수업 전에 한 20-30분에도 쓸 수 있게 요거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와서 그 해당 내용들 조금 써보는 그런 것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여러분들이 쓴 거를 제가 제출해서 제가 첨삭을 좀 드리면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장을 쓰는 데나 아니면 이런 거 쓸 때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쓰게 되면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위주로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인농사 시험을 준비하시니까 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시겠지만 농사 이제 시험 준비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시험을 준비해봤고, 저도 이제 뭐 고시 준비들을 여러 번 해서 꽤 수험 신림동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노무사 합격해서 농사 생활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수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들 만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수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해서, 이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거나라는 키워드를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목표를 세웠어요. 공인노무사 합격을 위해서 이제 이 힘든 수험 생활에 들어오신 건데,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사실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죠? 단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누구는 그게 이제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시간적인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수험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에 대한 패턴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처럼 생활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나 외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단순화라는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 생활 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일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수험 생활 이외의 것들이 나의 이 수험에 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수험대. 그러면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가는 사람 보내주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화나 최대한 이런 것들을 생활적으로 여러분들이 루틴화 시켜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생활의 단순한데 관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험 생활이라는 게 긴 장기 레이스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정해진 루틴을 꾸준히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막 들쑥날쑥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공부가 잘 될 때는 막 했다가 슬럼프 빠지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그 사이클이 시험 전과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시험 전에 그래서 그분이 정말 뭐 벼락치기를 되게 잘해서 막판에 그 사이클이 맞아서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틴들이 여러분들이 좀 정해지면은 그 루틴대로 쭉 끌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이 수험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할 테고 나름대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거며 하루는 어떻게 보낼 거며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수험에. 우리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인 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얼마나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차근차근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잘 보내고 있고 이번 주는 뭐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루틴들을 정하면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루틴이 깨지지 않게 계속 가게 만들어줘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죠.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뭔가 노는 게, 혹은 뭐 이게 여기서 그만두는 게 뭔가 이 후회가 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스노우볼 굴리듯이 가는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굴러가게까지 만드는 게 그 단계가 이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시험 전까지 굴러갈 수 있게 그러한 이제 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굴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심플하게 공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할 건지 어떻게 내가 수험 생활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것들 좀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슬럼프나 이런 것들 올 때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평온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득하게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해 두셔서 스스로 좀 계획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제 뭐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이 잡으신 날짜가 있으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공부에 대한 기간들을.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구체화 시켜서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은 항상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야. 아니면 요건 좀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나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경영에서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다시 또 이제 피드백하는 그 과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인노사 시험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 단권화라는 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시험 막판에는 마지막에 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벼락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막판에. 그렇죠? 밤새서 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장 가서 뭐예요? 다 쏟아붓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긴 레이스긴 하지만 막판 시험 전에는 그 시험 전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환에 대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책을 여러 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전에 볼 수 있는 분량,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책을 정했다 그러면 그걸 쭉 가지고 갔는데 그 책에는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껴 넣고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은 파트인데 더 쉽게 설명해주고 여기에 있는 목차가 더 마음에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결국은 뭐 한 권짜리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수험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무기로 이제 하나의 단권화된 혹은 뭐 이제 서브노트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는 이제 단권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브노트라는 거는 사실 만들려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읽고 이해해서 정리를 해서 내가 따롭게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시간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걸 하면은 뭐 내용을 내가 보고 이해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공부는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체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교재,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연기 때는 박경 교수님 책을 하지만 이제 1기 때부터는 이제 수험서로 이제 할 건데 박경 교수님 책을 그대로 요약해 놓고 거기에 좀 이제 내용적으로 이슈적인 거 추가해 놓은 걸로 할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권화해서 마지막에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내가 볼 수 있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 고시 생활이나 수험 생활은 항상 말씀드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물 붓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그렇죠? 열심히 인풋을 넣어요. 다 셉니다. 그렇죠? 다 물론 100% 다 세는 건 아니지만 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 번 봐서 그거를 뭐 컴퓨터처럼 다 기억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렇게 세는 양이 누구는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적을 수 있죠. 아니면 이 독 자체의 크기가 누구는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고시 생활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넣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기 때 열심히 해도 좀 쉬었다가 1기 들어오면 마치 또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3기 때 가면 지금까지 연기 1기, 3기를 해왔는데 답안은 막상 안 써지고 뭔가 이 고민이 되는 타이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막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독이 빠지기 전에 갖다가 막 들이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득 찬 상태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와야 뭐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막판에는 빠지기 전에 갖다가 막 부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험 전에는 이제 뭐 5432처럼 해가지고 순환을 여러 번 돌리는 방식으로 해요. 여러 번 순환을 돌리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순환을 돌려서 책을 많이 봐야겠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단권화가 막판에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만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강약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
양을 꽤 꽉꽉 채운 상태에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와서 단지 쏟아내고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단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요 구멍의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그럼 뭐 어떻게 줄이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부어도 빠져나가는 거를 더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외운 것들 혹은 이해를 하다 보니 외워진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나 이거 외워야지 그러고 외워버리면 그대로 다 빠져나가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노무 관리나 경영학 과목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내용 같아.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뒤돌아서면 모르겠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도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막판에 단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는 뭐 단권화를 지금부터 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바퀴 정도 돌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단권화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즉 1기 정도부터겠죠. 연기 때는 여기에만 오로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계속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안 외워도 돼요. 암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뭐 복수 테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외우라고 해서 복수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비교를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너무 높은 스탠다드 기준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와의 갭 때문에 이제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그 바운더리인 거고, 나는 나대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 내가 선택한 거를 꾸준히 잘 밀고 나가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공부 방법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시고, 책도 이제 이거를 계속 꾸준히 단권화해 나가는 노력들, 정리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구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험에 대한 것들 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사노무 관리 방법론의 공부 방법론 좀 볼게요. 혹시 이제 인사노무 관리 혹은 이런 경영학 과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내가 학부에서 경영학 과목 배웠었다, 경영학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 요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데 앞서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노무 공부를 처음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과목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목의 특성. 그래서 과목의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접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 카페만 가도, 동인 카페만 가도 뭐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 많죠. 뭐 이 과목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태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과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인사노무는 뭐예요? 경영학의 하나의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을 가만히 보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우리가 보는 시험 과목이 특히 보면은 법학이랑 경영학 과목이에요. 그렇죠? 법학. 그래서 노동법이 제일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으로 민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론이 이제 필수고, 경영조직이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경제학이라고 별개는 있지만, 이제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메인은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학이라는 것과 이 경영학이라는 게 같은 이제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마치 그런 거죠. 누구는 법학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경영학이 더 잘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같은 사회과학이지만 방법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나한테 더 잘 맞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면 이제 그런 과목들을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의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데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잘하는 과목, 점수가 잘 나오거나 그래도 답안을 좀 곧잘 쓰는 것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더 다듬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힘들다고 해서 이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보완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 법학이랑 경영학이랑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건 효과론이라고 해서. 근데 법학에서는 이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건이라는 게. 요건 효과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이 뭐예요? 우리가 법조문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 법학은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법조문에 보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죠?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거기에서 보면은 법조문이 다 요건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법을 예를 들면 연차휴가다. 그러면 연차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뭐예요? 사업주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즉 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즉 어떤 근로자가,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냐, 근로자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요건 중에 하나겠죠. 어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을 한다면, 요건이죠. 그 요건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효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학에서는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절도를 범한 자는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절도를 범한 자가 뭐냐?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자가 뭐냐? 타인은 누구고, 어디까지가 타인인 거고, 재물은 뭐고, 이런 요건이 거기에 포섭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해석하는 게 법학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법학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포섭이 중요하다. 포섭이 중요하다. 포섭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요건의 그 사실관계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포섭해 나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 판례나 학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건에 대한 것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효과는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학에 접하다 보면 보다 논리적인 거고, 뭔가 아구가 딱딱딱 맞는 느낌이 더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학이 더 재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면 대부분 그래서 요건 해석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1년간 80%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막 학설이 갈리기도 하고, 이 근로자는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막 거기 또 얘기 나와. 그게 다 이제 법학의 기본적인 거예요. 효과는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뭔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절도죄에서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건지 아닌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건에 대한 것들 해석이나 여기에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법학인 반면에, 경영학은 일단은 뭐 단일 법조 이런 거 아예 없죠. 아무것도 없고 얘는 오로지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경제활동 주체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가게나 정부나 있지만 얘는 오로지 기업만 연구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오로지 기업의 효과에 대한 것들, 즉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돈 잘 벌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향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근로자도 행복하고, 물론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돈을 잘 벌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즉 어떠한 모든 제도들이 다
기업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요건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나오면 항상 그러죠. 뒤에 그 제도에 대한 개념 소개가 나오고 장단점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뭐 효과라고 나오고. 그게 다 뭐예요? 장단점이나 효과나 이런 내용들 보면 다 그 제도가 기업에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장점 단점이라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장점 단점이라는 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즉 장점은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 단점은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업에게 발생하는 이런 효과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고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토대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법학이랑은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경영할 때 좀 특히 중요하고 특히 인사노무 관리는 더 심해요.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이게 효과적이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기업에 도입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와요. 그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개별 기능들을 막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제도나 개별 기능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기업에 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를 외우려고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고 그 내용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러한 제도 개념이니까 기업에 적용했을 때 근로자들한테 이러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기업에는 좀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제도마다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영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효과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무슨 효과냐, 기업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기업은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거창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 돈 잘 벌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든 아니면 지속 가능 성장을 하든 결국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학과 법학의 차이를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래서 자, 경영학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선택 과목을 이제 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영에서 우리가 두 과목이 있어요. 인사노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경영조직이 있죠. 이게 이제 인사조직으로 같이 묶여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이거 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얘네 둘도 같은 경영학 과목이지만 성격이 완전 달라요, 또 얘네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경영조직은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이론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학자 이름 엄청 나오고 무슨 모델, 무슨 이론 이런 거 엄청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이론 중심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뭐 학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반면에 인사노무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인사노무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이론의 깊이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다 일로 가 있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연결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 근데 우리가 인사노무 책만 보면 뭐 이제 이론적으로 크게 깊게 다루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포커스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노무는 응용, 실용, 적용이 더 중요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제도들이 나와. 그럼 제도들이 이거를 적용했을 때 기업에 어떤 효과, 어떤 부작용,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기업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약간 이런 데 더 포커스, 그러니까 더 효과에 관련해서 이 응용이나 적용, 실용에 대한 측면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 생활을 못하고 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못해보고 그냥 대학 다니다가 이제 바로 공부하신 분들은 나오는 것들이 좀 생소해서 그럴 뿐인 거지,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인사노무 자체는 뭐 학문적인 깊이가 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걔는 다 여기가 있고, 관련된 것들은 여기는 보면 제도에 대한 거, 뭐 기법에 대한 거, 이런 소개가 거의 다 메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해당 제도나 기법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실제로 기업에 응용, 적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포커싱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50점짜리에 어떤 거 나와요? 어떤 문제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HRM을 설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주어져. 뭐 최근에 지식산업 경제가 뭐 활발히 뭐 중요하대, 화두래.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논술을 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요즘은 조금 옛날보다 그런 문제가 좀 덜하긴 하는데, 올해 물음 2도 마찬가지죠. 물음 2 같은 것도 보시면 올해 거 잠깐 보시면 약간 이제 그 물음, 그러니까 문제 1에서 물음 2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1이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것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국제인적자원관리할 때 이제 모집을 어디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거 이제 넘어서 뭐예요? 해외 주재원이 나오면서 뭐예요? 해외 주재원에 대한 관리, 선발, 교육, 훈련, 보상, 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즉 해외 주재원이 있고 이런 해외 주재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서술하는 문제가 물음 2로 나온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선발에 관련된 거, 교육 훈련에 관련된 거,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외 주재원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누가 아티클로 정리해서 해외 주재원이 이슈니까 해외 주재원이 나오면 뭐 교육 훈련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못 볼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모든 이슈를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배웠던 선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제도나 이런 것들 나중에 되면 다 안단 말이에요. 뭐 선발 도구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발 면접을 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이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해외 주재원이라는 이 특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로 풀어 나가는 건데, 내가 이거를 해외 주재원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손 놓을 거예요? 나 해외 주재원 본 적 없는데. 못 쓰겠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도 하는 게 그런 건데, 자, 해외 주재원이 뭐냐? 국내에서 해외 지사나 본사가 있을 때, 해외 지사나 법인이 있을 때 글로 파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사람이 뭐예요? 해외에 가서 장기간 근무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 역할은 우리가 국내 사람이지만 다른 타지의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국내가 아닌 타 지역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교육훈련에서 우리가 그러한 현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재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귀할 때 당연히 뭐 떨어져 있다 복귀하게 되면은 재적응 문제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면은 이제 그 기간 텀이 길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귀임할 때 뭐 적응을 위한 뭐 재적응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뭐 거기에 이제 뭐 멘토링이든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갖다 붙여서 이제 그런 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 혹은 유지해서 우리 뭐냐면 해외 주재원이 혼자서 막 몇 년씩 나가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럼 가족들을 우리가 같이 보내주는 그러한 보상, 뭐 복리후생으로서 그 가족들 같이 체류비를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배운 제도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 해외 주재원이든 무슨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이 HRM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인사관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도 없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용이라서.
제도가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어떤 취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어떻게 쓰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하고 적합성을 찾아서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가 조금 약간 사고력 중심으로 트레이닝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개별 제도마다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건 왜 이렇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고나 논리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걸 엮어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럴 거고, 반면에 교육 조직은 달라요. 여기는 이론 베이스예요. 이론 중심. 조직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에서 동기부여 이론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론은 그 학자가 주장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모델이면 모델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무슨 모형 나오고 무슨 모델 쓰라고 그러고 뭐 이론 쓰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도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양 조직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보다 보면은 재미있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외울 게 많아지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 이해도를 높이고 뭔가 그런 이제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면 사실 나중에 되면 암기할 수 있는 부담들을 굉장히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내가 이런 걸 토대로 뭘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암기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브리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사노무 관리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 논리를 가지고 소설은 아니죠.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브리타다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브리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든 답안을 써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고가 습득이 되어 있고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가 인사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랑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써야 될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논리 있게 말이 되게 써내갈 수 있다면 그게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사노무 관리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뭐 소설 썼는데 더 높게 나왔다고.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쨌든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최대한 풀어서 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인사관리에 좀 접근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조금 생각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왜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왜 나왔고 그래서 기업에 했을 때는 이런 효과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을 볼 때도 그냥 장단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장점이 이런 기업에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게 있으면 어떠한 제도나 이런 걸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사고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관리 공부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CEO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종업원들 어떻게 쥐어짜서 효과를 낼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CEO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책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EO 마인드 혹은 인사의 어떤 관리자의 마인드로서 이게 조금 책을 접하면서 생각을 그쪽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노동법은 뭐예요? 근로자 보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에게는 의무만 부과할 뿐 노동법에서 사업주를 고려해요, 안 해요? 고려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이 CEO의 마인드, 기업의 마인드에서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를 낼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잘 모드 체인지를 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CEO다 생각하고 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보다는 암기에다가 집중을 더 지금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예요. 충분히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책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구조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관리를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쭉 보면은 파편화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가 하나도 안 그려져요. 그게 어려우면 인사관리가 계속 막 맹도는 거고 이게 무슨 과목인지도 내가 이게 항상 뜬구름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인사관리에 대한 구조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봐도 그냥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소리인지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남지가 않는다는 거는 구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해를 충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경쟁력으로 그게 다가올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해에 최대한 집중해서 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순환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GS 0기, 그 다음에 GS 1기, 이제 GS 3기까지 있죠. 우리가 공식 커리큘럼 상으로는. 자, 보통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하는데 여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기본 이론이 이제 여기에 GS 0기 때 다루게 되고 GS 1기가 이제 심화 이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실전 이제 쓰기. 그렇죠? 모의고사가 메인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핵심 정리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기에서 이제 3기, 2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시험 보고 그거 가지고 정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연기 때 같은 경우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고 13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은 1기 때부터도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회차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중간중간 시험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조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되게 충분히 여러분들 책을 좀 보면서 이 내용들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해가 100%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때 많이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해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시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조금은 변형돼야 되는데 그게 한 10% 정도? 뭐 이 정도? 10%에서 20%?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현출하느냐. 이걸 고민하는 시기예요. 어떻게 내가 현출이 되느냐. 현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현출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2기, 3기 때는 고민하고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연기 1기 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내용들을 좀 쌓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요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갖고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좀 튼튼하게 만드셔야 1기, 2기, 3기 때 조금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요 이해랑 요 암기 관련해서 그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왜 필요한지, 그쵸?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업에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들을 쭉 보고 그 제도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나 책에서 어떤 경우는 중요성, 뭐 필요성, 뭐 이제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설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취지에서 이러한 걸로 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기업에는 혹은 종업원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보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연결시켜 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뭐 수험에 대한 고민이든 뭐 그다음에 인사노무 관련된 고민이든 뭐 편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를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능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하고 쉴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는 뭐예요?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 그 기업이라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그 활동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인사노무 관리, 경영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기업도 하나의 당연히 조직이죠. 그렇죠? 이러한 조직, 기업은 항상 목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 목표가 있어요. 조직도 목표가 있어요. 그게 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예요? 그냥 친목 모임이어도 뭐예요? 목표가 우리끼리의 친목을 다지는 게 목표죠. 그러면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주기적으로 언제 모이고 뭐 분기마다 뭐 야유회 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기업이라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뭐 이제 모인 거고, 당연히 목표라는 게 기업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삼성이면은 뭐 글로벌 뭐 이제 어떤 회사가 되는 게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회사면은 우리가 뭐 이제 뭐 마켓에서 우리가 뭐 이제 뭐지 마켓 시장 점유율을 뭐 100%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기업의 목표가 있고, 기업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럼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략이라는 거를 수립을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단순화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 대입해봐요. 여러분이 뭐예요? 공인노무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정했어. 그러면 그 합격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수업은 내가 방문각에서 수업을 듣고 내 부족한 거는 뭐 어떻게 채울 거고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잖아요. 그 계획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략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행을 하죠. 그렇죠? 자, 이러한 구조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런 전략을 실행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 전략들을 기업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행을 나갈 때 여러 가지 기업 내의 뭐 활동들, 뭐 그게 생산이든 마케팅이든 이러한 개별적인 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생산을 하고, 그거를 시장에 팔고, 영업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뭐 고객 서비스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우리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HRM이라는 기능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의 4대 기능에서 생산, 뭐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HRM도 이 기능 중에 하나예요. 즉 우리의 HRM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능인 거고, 그러면 이 HRM이라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뭘 다루는 거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HRM이라는 거는 조직 내 이러한 목표 전략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심플해요. HRM은 딴 거 없어요. 뭘 관리하나? 우리 조직 내에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RM 하면 조직 내에 있는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사노무 관리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은 개념적인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개념이 막 이렇게 쭉 써져 있어. 그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겠다? 그런 거는 버리세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수님마다 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강조하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쓰는 문장이나 정의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경영조직에 배우겠지만 이거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찾아보면 이거 한 50가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사관리에서는 특히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무슨 개념적이나 이런 것들을 책에 내어 있는 걸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그 이해를 풀어서 쓰면 됩니다. 그게 되면은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확보관리다. 이거 개념 정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보관리 외우고 모집관리 외우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근데 확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하고 선발하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자를 모집해서 선발하는 활동이다.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확보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난 똑같이 외우겠다라고 접근하면 인사관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사관리에 대한 정의도 교수님마다 보면 인사관리라는 뭐고 이렇게 막 아주 장황하게 다 설명이 되는데 그냥 아주 다 쳐내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인사관리라는 거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여기에 이제 살을 더 붙이는 거죠. 요즘은 전략적 인적자라는 거니까 뭐예요? 조직의 목표와 전략 실행 혹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뭐예요? 조직 내의 직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런 말 갖다 붙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HRM이라는 거는 조직 내의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여러분이 이것만 머릿속에 일단은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조직 내에 있는 직무에 대한 거는 결국 우리가 직무 관리라는 파트로 책에서 배워요. 지금 이제 직무 관리라는 거. 그래서 이 직무 관리는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배우는 게 이제 직무 설계가 나오고 직무 분석이 나오고 직무 평가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직무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는 뭐냐?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있으면 확보해야죠. 확보 관리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 확보해서 그냥 둬요? 얘네들이 더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잖아요. 뽑아놓고 그냥 내비두면 얘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거나 뭔가 서포트를 안 해주면 뭐예요? 뽑았을 때 그 능력 그대로만 남아있으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 발전하는 혹은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시키고 뭔가 기술을 교육시키고 이래서 수준을 높여야 그래야지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개발시켜야죠. 개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하고 경력 개발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뽑아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 봐야 되잖아요. 평가하고. 그래서 잘한 애들은 성과급도 더 주고 뭐 승진도 시켜주고 핵심 인재로 관리해주고 못한 애들은 뭐 내보내던가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돈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뽑아놓은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을까?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네? 어떻게 내보낼 거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관리에 다 뭐 잔가지들 다 쳐내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책의 내용이 그래서 직무에 대한 관리, 직무관리 여기 지워졌네요. 직무설계, 분석, 평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이렇게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책의 내용 다입니다. 이게 다 격까지 쳐내면 뭐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외부의 영향으로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인 거고, 결국은 인사관리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리가 인사관리 다루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책을 이루는 기본적인 토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례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 뭐 학문적 체계 이런 건 이제 앞에 나오는 그냥 인트로 같은 내용들이죠. 기본적인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는 어떠한 체계고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이제 환경적 차원에 대한 내용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2부 직무관리죠. 직무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조직 내 인사관리라는 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인데, 그러면 직무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첫 번째 파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리에는 직무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설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를 어떻게 조사하고 우리가 뭐 분류하고 관리할 거냐에 대한 직무 분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분석된 직무들 사이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평가하기 위한 직무 평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직무에 대한 파트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뭐예요? 확보. 우리 사람 어떻게 확보할 거야?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인재, 핵심 인재들 어떻게 모집하고 우리가 선발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런 거죠. 확보. 그 다음에 인력 개발. 우리가 뽑아놓은 인력들 어떻게 개발시킬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박경 교수님은 이제 개발 안에 인사 평가를 넣어놓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파트 가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박경 교수님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학계평 보유방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이랑 평가랑 보통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경 교수님 책 보면 뭐예요? 인력 개발 파트 안에 인사 평가가 나와요. 그렇죠? 개발과 평가가 보통은 아예 독립돼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박경 교수님은 개발 안에다가 평가를 넣어놨어. 이게 왜 이런가?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요거 파트 배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개발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개발 활동인 뒤에 넘어가 보시면 교육훈련, 경력개발이 나오죠. 그렇죠? 요게 이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줄 거며 복리후생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인력 유지. 우리 뽑아놓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막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제대로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그러면은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티베이션 어떻게 시킬 거며, 부수적으로 산업안전이나 노사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유지관리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방출로서 이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머릿속에서 HRM은 조직 내 직무에 대한 사람 관리.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관리는 직무관리로서 설계,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이제 직무 설계는 또 구조 설계, 과정 설계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다 먼저 넣어 놓으세요. 그거를 먼저 구조화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관리 하면은 그 그림이 쫙 그려지면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확보에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확보에는 인력 계획이 나오고, 모집이 나오고, 선발이 나오고. 그러면 인력 계획에서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무슨 로직 트리나 이게 트리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구조처럼 머릿속에 요거를 꽉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직무가 이게 적합해야 되고 뭐 조직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기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여러 번 강조드릴 거고 여러 번 그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같이 따라가면서 인사관리하면은 머릿속에 이 그림이 쭉 그려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무관리, 직무설계, 직무설계에는 구조설계가 있고 과정설계가 있고 근무시간 설계가 있다. 구조설계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소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려보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내용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